한국을 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집트가 한국 기업을 내쫓고 중국을 선택하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고 7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국가적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중해 건너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집트가 쫓아낸 한국 기술을 받아들인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이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는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다. 현재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집트 관료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을 버린 그 오만한 결정이 불과 18개월 뒤 이집트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경쟁국인 그리스에게 지중해의 왕좌를 바치게 될 줄은요. 지난 7년간 이집트가 이룬 성장을 되돌아보면 놀라웠어요. 수에즈 운하 통과량은 연평균 8%씩 증가했고 항만 처리 능력은 3배로 확장됐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속도는 중동 1위까지 올라섰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성과가 한국의 도움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정치적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루크 엘 사이드입니다. 이집트 항만청 디지털 전원국장으로 9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8시 15분 카이로 항만청 본부 27층 제 사무실에서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어요. 책상 위에는 정확히 218개의 프로젝트 승인서가 쌓여 있었고 그중 62개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자신감과 함께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었죠. 한국은 이제 필요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다음 달이면 차관급 승진 심사가 있었어요. 승진하려면 독창적인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기존 협력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원했어요. 이집트가 진짜 지중해의 패권 국가로 도약하는 순간의 주역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차세대 스마트 항만 인프라 구축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 삼성 SDS, 포스코인과 7년간 이어온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하는 회의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한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크고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그런 파트너였죠. 중국 1대1로 사무국에서 보내온 제안서가 제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투자 규모만 해도 한국의 4배였습니다. 기술력도 더 앞서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죠. 무엇보다 중국은 아시아의 진짜 거대 강국이었어요. 한국 같은 중견국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6명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마니 하산도 있었습니다. 국가항만개발연구소에서 파견 나온 선임 연구원이었죠. 그녀는 항상 데이터와 수치로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이나 정치적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아마니가 준비한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이집트 항만 협력 7년 성과 분석 및 향후 전망이었습니다. 두께만 해도 285페이지가 넘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대충 훑어봤어요. 예상했던 대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지루한 얘기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아마니가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숫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 도입 후 수에즈 운하 처리 속도가 37% 향상됐습니다. 컨테이너 적하 오류율은 0.03%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7년간 시스템 다운타임은 단 3시간, 연간 평균입니다. 모두 긍정적인 수치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데이터가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였어요. 아마니의 발표가 끝나자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정말 한국 덕분이라고 확신합니까? 이집트 국민의 우수성과 정부의 뛰어난 정책이 더 큰 요인이 아닙니까? 아마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이런 성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바로 중국의 제안서였습니다. 중국은 2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기술 수준도 최소 3년은 앞서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제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집트가 진정한 지중해 물류 강국이 되려면 중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이제는 더 큰 도약이 필요합니다. 아마니가 다시 반박했어요. 중국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항도 문제가 많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기존 한국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단칼에 일축했어요.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놓칩니다. 검증은 우리가 직접 하면 됩니다. 회의실 내 분위기가 제 쪽으로 기울었어요. 특히 젊은 국장급 간부들은 중국 제안에 크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230억 달러라는 숫자의 파워가 대단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이미 중국 측 제안서가 들어 있었고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재앙의 시작이었죠.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아마니가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녀는 중국 제안서의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국장님, 이 제안서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투자 약속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단계 집행 후 중국 측 평가에 따라 다음 단계가 결정됩니다. 중간에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녀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모든 대형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단계적 집행은 당연한 거예요. 아마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준비한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7년간 구축한 모든 인프라가 한국 기술 기반입니다. 중국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최소 2년의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른 간부들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래서 단계적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중국 시스템을 병행 도입하는 겁니다. 완전 전환까지 3년을 예상하고 있어요. 아마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년이요. 그 기간 동안 이중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운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텐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비용보다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중해 패권을 두고 그리스와 경쟁하고 있어요. 피레우스 항만이 계속 성장하면 수에즈의 입지가 위협받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중해 패권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였죠. 아마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과의 7년 협력 관계를 갑자기 끊으면 외교적 파장이 클 겁니다.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파트너 교체가 아니라 국가적 자살행위입니다. 국가적 자살행위. 아마니의 그 경고가 나중에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저는 아마니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소극적 사고입니다. 한국이 아니어도 이집트는 충분히 강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세계 해운의 12%가 우리를 거쳐갑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덧붙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배울 게 없어요. 중국과 손잡으면 우리는 단순한 운하 관리자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간부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국장들은 특히 열광적이었습니다. 중국의 230억 달러라는 숫자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였죠. 아마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국장님, 데이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국 시스템은 7년간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술력과 책임감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중국과의 화려한 미래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차관급 승진, 지중해 패권 회복, 그리고 이집트 해운업 역사에 제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주 대회의실에서 최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아마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7년을 함께한 파트너를 이렇게 쉽게 버려도 되는 겁니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마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죠. 회의 후 저는 중국 측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이로 최고급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제가 꿈꾸던 미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은 전혀 몰랐습니다. 카이로 포시즌스 호텔 최고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오후 5시였어요. 중국 1대1로 사무국 부국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장커밍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었죠. 그의 옆에는 4명의 수행원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은 항상 격식 없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중국 측은 달랐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차와 다과가 놓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펜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장 부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파루크 국장님,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항만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물류 허브로 만드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크린의 지도가 떠올랐어요.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감탄했어요. 투자 규모는 총 23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57억 달러의 4배가 넘는 금액이죠. 우리는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 50억 달러를 먼저 투입하고 성과에 따라 2단계, 3단계를 진행합니다.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정말 지중해 패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 부국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인공지능 기반 항만 관리 시스템, 무인 자동화 크레인, 블록체인 물류 추적 시스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중국이 상하이항과 선전항에서 검증한 최신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마니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상하이항도 문제가 많다는 보고서.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어요. 한국 기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 부국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이미 3년 전 수준이에요. 우리는 최신 6세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처리 속도는 한국보다 40% 빠르고 에너지 효율은 50% 높습니다. 숫자들이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정답이라고요. 그런데 장 부국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중국 선박의 통행료 3%를 면제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 기술을 선택해 주십시오. 3%. 연간 약 6천만 달러의 수익 감소였어요. 하지만 230억 달러 투자를 받는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결정을 내렸어요. 훌륭한 제안입니다. 다음 주 투표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장 부국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루크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집트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호텔을 나서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관급 승진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장관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과 대규모 협력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쇠락한 항만에서 뭘 하겠다고. 수에즈의 위력을 모르는 거였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최종 결정의 날이 왔어요. 이집트 항만청 대회의실에는 정확히 31명의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차세대 스마트 항만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는 역사적인 회의였어요. 제 손에는 2개의 제안서가 들려 있었죠. 하나는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서, 다른 하나는 중국 1대1로 사무국의 제안서였어요. 7년간 이집트와 함께 온 한국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먼저 한국 측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 SDS,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제출한 내용이었어요. 투자 규모는 총 57억 달러. 인프라 확장과 스마트 항만 고도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계획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안정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보수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니가 한국 제안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기술 신뢰도 98.7%, 프로젝트 성공률 94.2%, 비용 대비 효과 89.1%입니다. 7년간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수치들이었죠. 무엇보다 이집트 현지 기술진과의 협력 경험이 풍부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내심 지루함을 느꼈어요. 그런 안전한 선택으로는 이집트의 위상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중국 제안서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미래입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총 2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4배에 달하는 자금입니다. 인공지능 항만 구축, 로봇 자동화 시스템, 블록체인 물류 추적까지 포함된 미래지향적 계획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제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중국과 협력하면 이집트는 단순한 운하 국가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의 물류 허브가 됩니다. 수에즈를 넘어 대륙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꿈꿔온 미래 아닙니까? 아마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중국 제안서의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투자 약속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고 중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한국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환기간 동안 최소 2년의 운영 공백이 예상됩니다. 저는 아마니의 발언을 중단시켰어요. 너무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의 투자 규모와 기술력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집트가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안전한 길이 아니라 도전적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의실 내 분위기가 제 쪽으로 기울었어요. 특히 젊은 국장급 간부들은 중국 제안에 크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230억 달러라는 숫자의 파워가 대단했거든요. 아마니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한국과의 7년 협력 관계를 갑자기 끊는 것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 교체가 아니라 국가적 자살행위입니다. 국가적 자살행위. 아마니는 또 그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소극적 사고입니다. 한국이 아니어도 이집트는 충분히 강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한국 같은 중견국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으로 이집트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투표 시간이 됐어요. 31명의 간부들이 각자 투표 용지에 자신의 선택을 적었습니다. 긴장된 10분이 흘렀어요.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24표, 한국 7표. 압도적인 승리였죠. 저는 내심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마침내 이집트 역사에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두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한국 컨소시엄에게 협력 계약 파기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7년간 지속된 파트너십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중국 1대1로 사무국에는 계약 체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장 부국장에게서 즉시 축하 전화가 왔어요. 파루크 국장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차관급 승진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런 큰 성과를 낸 공무원을 정부가 그냥 둘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집트의 미래를 파괴하는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요.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슬펐습니다. 현대건설 중동법인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죠. 파루크 국장님, 7년을 함께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내시는 겁니까? 최소한 6개월의 협의 기간이라도 가져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삼성 SDS 카이로 지사장도 찾아왔어요. 강석훈이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7년간 이집트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이끌어온 동반자였죠. 국장님,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까? 지난 7년간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도 없었고 모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집트 현지 직원 4,200명의 고용 문제도 있습니다. 강석훈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강 지사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집트의 국익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의 파트너를 선택한 겁니다. 사업은 사업일 뿐입니다. 강석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진정한 파트너의 가치는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담당자도 찾아왔어요. 그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7년 파트너십, 신뢰, 책임감. 저는 그런 감상적인 단어들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한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7년 협력 한국 버리고 중국 선택 수에즈 운하 디지털화 사업 중국에 넘어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이집트의 일방적 결정에 실망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뿌듯했어요. 이 정도 반향이라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결정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본격화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에즈 현장 사무소를 폐쇄했고 삼성 SDS는 카이로 지사 축소를 공식화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이집트인 직원들의 해고도 시작됐어요. 4,200명 중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제게 찾아와 항의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새로운 파트너가 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특히 15년간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한 이집트인 엔지니어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그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마침내 이집트가 한국의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강대국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확신했어요. 제가 이끈 이 변화가 이집트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투자 규모가 60억 달러라고 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쇠락한 항만에 투자한다니. 한국도 갈 곳이 없나 보다 싶었죠. 수에즈 운하와 피레우스 항만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수에즈는 세계 해운의 12%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피레우스는 그저 유럽의 작은 항만일 뿐이었죠.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곧 드러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 그때 전혀 몰랐어요. 2주 후 중국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50명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들은 최신 장비와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에즈 운하 본부 앞마당에 대형 컨테이너 6개가 내려졌어요. 착식은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열렸습니다. 이집트 대통령도 참석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어요. 중국 대사가 직접 나와 축사를 했습니다. 이집트와 중국의 협력은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세계 최고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 것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저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집트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물류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과거가 됐고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시스템 도입이 시작됐어요. 중국 측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달 만에 50억 달러가 입금됐고 장비 설치가 시작됐어요. 대형 크레인 12대, 무인 운송 차량 30대, 중앙 관제 시스템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중국 기술진들은 24시간 작업했고 공사 진행 속도가 빨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시찰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현장의 이집트 엔지니어들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 시스템에서 7년간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새로운 중국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 이집트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중국 시스템과 기존 한국 시스템의 호환이 안 됩니다. 데이터 이전이 불가능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새로 구축하면 됩니다. 과거 데이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은 초기 안정화 과정이라며 문제없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제 정치 생명이 걸린 프로젝트였거든요. 한편 그리스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피레우스 항만이 한국 기술로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컨테이너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피레우스가 아무리 발전해도 수에즈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오만이었어요. 시스템 가동 3개월 차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재앙의 시작이었죠. 중국 시스템 가동 3개월 차 어느 날 아침 7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국장님, 지금 당장 국제 뉴스를 확인하십시오.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TV를 켰어요. CNN 뉴스가 특집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피레우스
지중해 물류 혁명의 중심지로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화면에는 피레우스 항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무인 크레인들이 완벽한 동선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어요. 중앙 관제실에서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든 작업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기술로 재탄생한 피레우스 항만은 단 6개월 만에 컨테이너 처리량을 52% 증가시켰습니다. 유럽 주요 선사들이 피레우스를 새로운 허브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52%, 6개월 만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BBC, 로이터 통신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급히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아마니가 이미 긴급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국장님, 피레우스 항만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이 투입한 기술은 우리가 7년간 함께 개발한 것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이에요. 아마니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피레우스의 컨테이너 처리 속도는 현재 수에즈보다 40% 빠릅니다. 인공지능 기반 선박 스케줄링 시스템으로 대기 시간을 63% 감소시켰어요. 게다가 탄소 배출량은 35% 줄었습니다. 유럽연합 인증까지 받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런 성과가 가능합니까? 아마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이 이집트에서 7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모두 피레우스에 투입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배운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리스에 적용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버린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꽃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유럽 선사들의 반응입니다. 아마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머스크, MSC 같은 대형 선사들이 항로를 변경하고 있어요. 수에즈를 통과하던 일부 선박들이 피레우스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건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수에즈의 지리적 이점을 피레우스가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마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현대 물류에서 지리적 이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리 속도, 비용 효율성, 친환경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요. 피레우스가 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겠다고요. 투자 규모는 추가로 40억 달러였어요. 그리스 총리가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피레우스의 성공은 그 증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가 배신한 한국이 그리스에서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보도가 나왔어요. 피레우스 항만에서 일하는 그리스 노동자들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6개월간 우리와 함께 생활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밤새워가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잊을 수 없어요. 한 그리스 항만 노동조합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지중해 최고였어요. 하지만 경쟁력을 잃었죠. 한국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그 증언들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우리가 7년간 경험했던 한국의 진정성을 그리스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니가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국장님, 피레우스의 성공 사례가 국제 해운업계에서 화제입니다. UN 회사기구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했어요. 반면 우리 중국 시스템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시스템에서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걸. 중국 기술진들이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피레우스의 성공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버린 한국이 다른 나라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니가 제 사무실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국장님, 직접 피레우스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 현장을 조사했어요. 보고 드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내심 불편했어요. 피레우스 얘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마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피레우스 항만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아마니가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은 우리가 7년간 함께 개발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녀가 첫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피레우스 항만의 공중 촬영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야적장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인 크레인들이 정교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500대의 장비를 동시에 최적 제어해요. 대기 시간은 평균 12분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수에즈는 45분이에요. 12분 대 45분.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컨테이너 처리 정확도는 99.97%입니다. 오류율이 0.03%예요. 한국이 이집트에서 보여준 수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40%더 빠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이집트에서 7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배운 모든 노하우를 업그레이드해서 피레우스에 적용한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 현지 상황에 맞게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아마니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친환경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기 트럭 200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친환경 크레인까지 모두 도입했어요. 탄소 배출량을 35% 줄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그린포트 인증을 받았어요. 이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우리 중국 시스템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마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석훈 총괄을 직접 만났어요. 그는 6개월간 피레우스에 상주하며 그리스 엔지니어들을 직접 교육했습니다. 강석훈, 우리가 내쫓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리스에 쏟아부었습니다. 파루크 국장이 우리를 거부했지만 우리가 쌓은 노하우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버린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니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피레우스의 성공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모두 한국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리스 항만노동조합 위원장도 만났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용입니다. 한국은 그리스 현지인 8,500명을 신규 채용했어요. 모두 장기 계약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우리는 한국을 내보내면서 4,200명을 해고했습니다. 중국은 고용 창출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피레우스 현장을 보며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직 단정하기 이릅니다. 중국 시스템은 이제 시작 단계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럽 선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머스크는 지중해 노선 30%를 피레우스 경유로 변경했습니다. MSC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녀가 마지막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과량 통계였어요. 지난 3개월간 5% 감소했습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월 3천만 달러의 수익 감소를 의미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피레우스의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면 우리 통과량은 더 줄어들 겁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국에 다시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중국과 계약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마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진짜 문제는 피레우스가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입니다. 중국 시스템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매일 밤샘 작업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스템 오류가 47건 발생했어요. 중국 기술진들은 초기 안정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오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피레우스에서 강석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아마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파루크 국장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이집트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거부했죠. 언젠가 그가 후회할 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제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최종 답변을 했어요. 아마니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날 오후 수에즈 운하에서 첫 번째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23분
제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렸어요. 수에즈 운하 중앙 관제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자동 도킹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선 3척이 충돌했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은 참담했어요. 대형 컨테이너선 3척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 척은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바다에는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중국 기술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자동 도킹 시스템이 거리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센서가 오작동한 것 같은데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이라고요? 지금 당장 운하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수에즈 운하가 폐쇄됐습니다. 대기 중이던 선박이 57척이었어요. 시간당 손실액이 4억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 해운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국제 언론이 즉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대형 사고, 중국 시스템 오류로 선박 충돌, 세계 물류 대란 우려. CNN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카메라가 사고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전 세계가 수에즈의 참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조차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베이징 본사에서 추가 인력이 급파됐지만 도착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운하는 12시간 동안 완전히 폐쇄됐어요. 12시간. 그 짧은 시간이 48억 달러의 손실을 만들었습니다. 대기 중인 선박들은 100척이 넘어갔어요. 국제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선사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수에즈 운하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 대체 항로 검토 필요. 그리고 그들이 주목한 대체 항로가 바로 피레우스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리스 항만이었어요. 복구가 완료된 후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사고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초기 시스템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국 측과 협력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한국 시스템에서는 7년간 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까? 피레우스는 한국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스템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머스크 라인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중해 노선의 50%를 피레우스 경유로 변경한다. 50%. 우리 물동량의 절반이 그리스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어요. 이어서 MSC, CMA CGM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피레우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선택 이유로 꼽았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죠. 아마니가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이번 달 수에즈 통과량이 전월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수익은 6억 달러 줄었어요. 18%. 단 한 달 만에.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반면 피레우스는 같은 기간 1% 증가했습니다. 아마니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우리가 버린 한국이 그리스를 일으키고 우리는 중국과 함께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 부국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파루크 국장, 이번 사고는 이집트 측 운영 미숙도 원인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문제 없어요. 이집트 엔지니어들의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투자는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시스템 안정화가 확인될 때까지요. 투자 중단. 약속했던 230억 달러 중 50억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투명해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곳곳에서 시스템 오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하역 자동화 로봇이 오작동하면서 컨테이너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가의 화물 300만 달러 어치가 파손됐어요. 보험사가 즉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문제였어요. 중국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해킹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밀수 조직들이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불법 화물 적발 건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선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세계 최대 선사들이 하나둘 수에즈를 회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스코 쉬핑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수에즈 운하의 운영 불안정성을 고려해 지중해 주요 노선을 피레우스 경유로 전환합니다.
에버그린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매주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저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수에즈 통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스템 도입 전 대비 수치였습니다. 첫 달 마이너스 12%, 둘째 달 마이너스 23%, 셋째 달 마이너스 35%, 35% 감소. 월 수익이 12억 달러에서 7억 8천만 달러로 떨어졌어요. 4억 2천만 달러의 손실이었습니다. 반면 피레우스의 통계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 전 대비 성장률이었습니다. 첫 달 플러스 28%, 둘째 달 플러스 52%, 셋째 달 플러스 67%. 한국 기술로 재탄생한 피레우스가 지중해 물류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놓친 기회를 그리스가 그대로 차지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유럽연합이 피레우스를 유럽 그린 포트 모델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항만 기술의 벤치마크라는 거였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직접 피레우스를 방문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레우스는 유럽의 미래입니다.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그리스의 전통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가 버린 한국이 그리스와 만들어낸 성공이었습니다. 고용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중국은 일자리 창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동화를 이유로 이집트인 고용을 최소화했어요. 한국 시스템 시절에는 4,200명이 일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으로 바뀐 후에는 100명으로 줄었어요. 2,7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반면 피레우스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그리스 현지인 10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장기 계약의 체계적 교육까지 제공했어요. 실직한 이집트 항만 노동자들이 제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자리를 돌려달라, 한국과 다시 계약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어요.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스가 이집트에 해운 부문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요. 수에즈 운하의 운영 불안정성과 물동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이집트 해운업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다. 구조적 시스템 리스크가 심각하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 시스템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 도입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급감했어요. 수에즈 경제특구에 예정됐던 투자 프로젝트 12건이 취소됐습니다. 총 23억 달러 규모였어요. 한편 그리스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피레우스의 성공으로 외국인 투자가 폭증했어요. 물류센터, 제조 공장, 유통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경제장관이 발표했어요. 피레우스 항만 프로젝트가 국가 GDP의 4.3%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그리스 경제 회생의 핵심입니다. 4.3%. 한 개의 항만 프로젝트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있었어요. 아마니가 또 긴급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국장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주요 선사들이 공식적으로 피레우스를 아시아 유럽 노선의 메인 허브로 지정했어요. 그녀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머스크, MSC, CMA CGM, 에버그린, 코스코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들 선사의 물동량이 전체의 73%입니다. 이들이 수에즈를 회피하면 우리 수익은, 아마니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계산 결과가 너무 참담했거든요. 월 수익이 4억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입 전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억 달러. 우리가 중국을 선택하기 전에는 12억 달러였어요. 3분의 1을 잃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트렌드입니다. 아마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일단 선사들이 피레우스에 익숙해지면 다시 수에즈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경험한 이상요. 그날 밤 국제 뉴스에서 특집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에즈의 몰락, 피레우스의 부상, 지중해 물류 판도 변화. BBC 기자가 리포트했어요. 한때 지중해를 지배했던 수에즈 운하가 중국 시스템 도입 실패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술로 무장한 그리스 피레우스가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피레우스의 활기찬 모습과 수에즈의 한산한 모습이 대비되어 나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항만청 장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파루크 국장, 내일 긴급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수에즈 사태에 대해 보고하십시오.
국무회의, 대통령 직접 주재. 저는 제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대통령궁 국무회의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23명의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면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파루크 국장, 설명해 보시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까?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카카, 이번 사태는 초기 시스템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중국 측과 협력해 곧 해결될 것입니다. 곧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재무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지금 매달 8억 달러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왜 도입했습니까? 외교장관이 추궁했어요. 한국과는 7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는데 왜 무시했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투자 규모가 중국의 제한이 더 컸습니다. 투자 규모, 대통령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약속한 230억 중 50억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중단됐습니다. 이게 더 나은 제안입니까? 산업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피레우스는 같은 기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 기술로 67%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파트너가 그리스를 일으켰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국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중국은 이집트 측 운영 미숙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7년간 한국과 완벽하게 운영했던 시스템입니다. 갑자기 미숙해진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파루크 국장, 솔직히 말하시오. 대통령이 차갑게 말했어요. 개인적 야망 때문에 국익을 희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 질문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차관급 승진, 정치적 성과, 제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는 욕심. 그것들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카.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재무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루크 국장은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직위 해제.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피레우스 항만을 직접 시찰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아마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국장님, 제가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적 자살행위. 아마니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직위 해제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새벽 3시 45분 수에즈 운하 중앙 관제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모든 자동화 장비가 멈춰섰어요. 크레인, 운송 차량, 도킹 시스템 전부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중국 기술팀이 긴급 투입됐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었습니다. 베이징 본사에서도 원격 접속이 불가능했어요. 운하는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대기 중인 선박이 147척이었어요. 1일 손실액이 12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았어요. 선사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머스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수에즈 운하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박을 피레우스로 우회시킵니다. MSC, CMA CGM, 에버그린도 즉시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세계 주요 선사들이 일제히 수에즈를 포기한 겁니다. 그 순간 수에즈 운하의 수익은 제로가 됐어요. 월 12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이집트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었죠. 반면 피레우스는 어땠을까요? 모든 물동량이 그리스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폭증하는 물량을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그리스 항만청이 발표했습니다. 피레우스 항만 처리량이 전월 대비 210% 증가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확장성과 안정성 덕분입니다. 210%.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그리스가 가져간 거였어요. 이집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국가 GDP의 4%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었어요. 그게 사라지자 연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에즈 경제특구의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했어요. 물류회사, 제조업체, 유통업체 모두가 그리스로 옮겨갔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작동하는 피레우스로 실업률이 급증했습니다. 수에즈 지역에서만 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까지 여파가 퍼졌습니다. 거리에 실직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들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책임져라. 한국과 다시 계약하라. 중국 시스템 철거하라. 시위대가 항만청 건물을 포위했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연쇄적으로 이집트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 A-에서 B+로 3단계 하향,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구조적 시스템 실패로 경제 전망, 부정적, 피치 수에즈 운하 마비가 국가 경제의 치명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집트 자산을 대거 매도했습니다. 이집트 파운드 가치가 폭락했어요. 국제통화기금이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합니다. 마이너스 성장. 이집트 경제가 역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그리스는 정반대였어요. 피레우스의 성공으로 국가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이 발표했어요. 올해 GDP 성장률이 6.8%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입니다. 피레우스 항만이 국가 경제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6.8%대 마이너스 0.3%. 우리와 그리스의 차이였어요. 이집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시스템 실패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냉소적이었어요. 온라인에는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을 버린 순간 우리 미래도 사라졌다. 검증된 파트너를 배신한 대가다. 그리스는 한국과 함께 날아오르는데 우리는 추락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절망이 컸어요. 대학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미래를 팔아먹은 정부라는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공대생들이 특히 분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일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 기회를 빼앗았어요. 한 이집트 청년의 인터뷰가 국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어요. 지금은 졸업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뉴스를 집에서 지켜봤어요. 직위 해제된 후 외출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 욕을 했습니다. 아마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국장님, 정부가 특별조사단을 피레우스로 파견합니다.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래요. 저도 포함됐습니다. 피레우스, 우리가 거부한 한국이 만든 성공의 현장. 이집트 정부가 이제야 그곳을 보러 간다니 아이러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집트는 추락하고 있었고 그리스는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사흘째 이집트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군대가 수에즈 지역 주요 시설을 접수했어요. 계엄령 수준의 특별 조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집트는 구조조정이 시급합니다. 수에즈 운하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제통화기금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어요. 이집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신뢰 회복이 관건입니다. 5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야 했어요. 유럽연합 선사협회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더 이상 유럽아시아 주요 항로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레우스가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새로운 표준. 한국 기술이 만든 피레우스가 업계 기준이 된 거예요. 아시아 선사들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주요 선사들이 모두 피레우스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검증됐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검증된 파트너는 한국이었어요. 우리가 버린 그 파트너요. 이집트 언론들도 정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특집 기사를 냈어요. 수에즈에 몰락 오만이 초래한 국가적 재앙, 한국을 버린 대가 지중해 패권 상실, 중국 환상의 파산 검증 없는 선택의 비극.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 특히 뼈 아팠어요. 우리는 7년간 함께한 진정한 파트너를 배신했다. 데이터를 무시하고 숫자에 현혹됐다. 한국의 진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은 그리스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비교 사진들이 떠돌았어요. 한쪽에는 활기찬 피레우스, 다른 쪽에는 텅 빈 수에즈. 대비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한 이집트 청년이 올린 글이 바이럴됐어요.
한국은 그리스 청년 8,500명에게 미래를 줬다. 우리는 7만 명이 미래를 잃었다. 이게 우리 정부가 선택한 길이다.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의원들의 추궁이 거셌습니다. 파루크 전 국장, 데이터가 명확했는데 왜 무시했습니까? 개인적 야망 때문에 국익을 희생시킨 것 아닙니까? 한국과 7년을 함께 했는데 그 가치를 몰랐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이 가장 아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다시 협력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신뢰를 배신한 우리를 한국이 받아줄까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와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조사단을 피레우스로 파견하기로요.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고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조사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었죠. 하지만 아마니가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피레우스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버린 한국의 진짜 가치를요. 일주일 후 조사단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소식을 지켜봤어요. 이집트가 굴욕을 무릅쓰고 배우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항만청 신임 국장, 경제기획부 차관, 그리고 12명의 기술 전문가들이었어요. 아마니도 포함됐죠. 출발 전날 아마니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국장님, 피레우스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와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의 가치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왜 진정한 파트너인지 보고 와 주세요. 아마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직접 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사단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레우스의 모든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 체크리스트, 한국 기술진과의 인터뷰 질문지, 그리스 항만 관계자들과의 미팅 일정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성공 사례를 배우러 갑니다. 오만을 버리고 진실을 직면하겠습니다. 오만을 버리고, 그 표현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 오만이 이 모든 참사를 만들었으니까요. 출발 당일 카이로 국제공항에는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가 배우러 간다는 것 자체가 뉴스였어요. 한 기자가 신임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신임 국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먼저 보고 배우겠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아마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피레우스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한국 기술의 진가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일까? 4시간 후 비행기가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스 항만청에서 영접단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한국 측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강석훈이었어요. 우리가 내쫓았던 그 사람. 그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조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피레우스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니가 강석훈에게 다가갔어요. 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강석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피레우스에서 만든 시스템을 솔직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관용이 아마니의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가 배신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버스가 피레우스 항만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점점 항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단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거대한 무인 크레인들이 완벽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은 정연하게 정리돼 있었고 전기 트럭들이 조용히 화물을 나르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꿈꿨던 미래였습니다. 한국과 함께했다면 만들 수 있었던 미래요. 버스가 항만 정문에 도착했어요. 아마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피레우스 항만 입구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그리스 파트너십 함께 만드는 지중해의 미래. 함께 만드는 그 단어가 아마니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파트너십이 여기서는 아름답게 꽃 피우고 있었어요.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조사단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피레우스 항만 중앙 관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항만 전체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500대의 장비가 인공지능의 통제 아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은 이집트에서 7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파루크 국장님과 함께 일하며 배운 모든 노하우가 여기 있어요. 그 말에 조사단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벌인 경험이 그리스를 살리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처리 정확도는 99.97%입니다. 효율 0.03%. 이집트에서와 동일한 수치예요. 하지만 속도는 40%더 빠릅니다. 아마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집트에서 배운 교훈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현지 상황에 맞게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이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현지화 능력이죠. 현지화.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파트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다음은 무인 크레인 구역이었어요. 24대의 거대한 크레인이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오차도 없었어요. 그리스 항만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6개월간 우리와 함께 생활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안 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짓과 그림으로 소통하며 우리를 교육했어요. 그 헌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조사단이 크레인 조종실에 올라갔어요. 그리스 청년 한 명이 모니터를 보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모든 걸 최적화해주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제가 숙련된 크레인 기사가 됐어요. 한국 분들이 석 달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피레우스 항만 직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그 단어에서 그리스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친환경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항만 전체를 덮고 있었고 전기 트럭 200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탄소 배출량을 35% 줄였습니다. 유럽연합 그린포트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미래의 기준입니다. 한국 환경기술자가 덧붙였어요. 이집트에서도 이 시스템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채택되지 않았죠. 그리스가 기회를 잡았어요. 그 말에 아마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미래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교육센터였습니다. 300명의 그리스 청년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체계적인 커리큘럼, 최신 장비, 헌신적인 한국 강사들. 한 그리스 청년이 조사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3년간 실업자였어요. 희망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이 제게 미래를 줬습니다. 이제 저는 애예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하는 그 청년을 보며 조사단 모두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녁에는 그리스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60대 노인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피레우스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났어요. 저는 우리 항만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왔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준 게 아니에요.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줬어요. 이제 피레우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지금도 여기 있어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우리가 벌인 그것이 여기서는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강석훈과의 개인 면담이 있었습니다. 아마니가 대표로 참석했어요. 지사장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집트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강석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실망했죠. 7년을 함께 했는데 하루아침에 버림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했습니다. 우리의 진가를 증명하겠다고요. 이집트에서 배운 모든 것을 피레우스에 쏟아부었습니다. 파루크 국장님이 우리를 거부했지만 우리가 쌓은 노하우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피레우스가 지중해 최고의 항만이 됐어요. 우리 기술이 옳았다는 걸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아마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집트가 다시 협력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석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피레우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집트는 우리를 배신했어요. 데이터를 무시하고 7년의 파트너십을 하루아침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마니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온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 말에 아마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배신한 사람들이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파루크 국장님에게 전해주세요. 강석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7년간 헌신한 이유였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아마니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피레우스에서 본 모든 것, 한국의 진정성, 그리스의 감사,
그리고 우리가 놓친 미래. 비행기가 카이로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언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단장님, 피레우스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신임 국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버린 미래를 봤습니다. 한국의 진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피레우스 조사단이 귀국한 지 사흘 후 이집트 정부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어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조사단 보고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회의실의 모든 장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집트 외교부 대회의실, 전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표정이 매우 엄숙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오늘 저는 이집트 정부를 대표해 솔직한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7년간 함께한 진정한 파트너를 데이터를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화려한 숫자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마비됐고 국가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서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반면 우리가 거부한 한국은 그리스를 지중해 최고의 항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피레우스에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어요. 이집트 정부는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오만했고 근시안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국익보다 앞섰고 데이터보다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7년간의 헌신과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시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렸고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우리의 성공을 함께 꿈꿨고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줬습니다. 피레우스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책임감, 그리고 진정성 의료. 그것들이 그리스를 일으켰고 우리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이집트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오만을 버리고 데이터를 존중하며 검증된 파트너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언젠가 한국이 다시 이집트를 믿어줄 수 있기를,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국가의 수장이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CNN은 이집트의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너무 늦은 깨달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의 반응이 중요했어요. 주요 일간지들이 사설을 냈습니다. 이집트의 사과는 진정성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이집트에서 배신당했지만 그리스에서 성공을 증명했다. 이제 선택은 이집트의 몫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집트의 솔직한 반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력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구체적 논의는 시조입니다. 열려있지만 시기상조.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지만 쉽게 열리지도 않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이집트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정부의 솔직함을 평가했고 일부는 여전히 분노했어요. 한 이집트 청년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는 들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7만 개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 맞는 말이었어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질적 변화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 모든 뉴스를 집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국가 전체가 사과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국장님, 정부가 중국과의 계약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요. 재협상.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배신한 한국이 다시 우리를 받아줄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니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미 그리스와 완벽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어요. 우리는 이제 줄을 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줄을 서야 하는. 한때 우리가 거만하게 거부했던 한국 앞에
이제 우리가 애원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마니를 만나러 가기로요. 제가 직접 사과해야 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아마니를 만났습니다. 카이로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온 거였습니다. 아마니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를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니,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모든 경고가 정확했습니다. 아마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장님,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한국을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버린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데이터를 무시하고 검증을 거부하고 오만에 빠졌어요. 그 대가를 온 국민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야망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차관급 승진, 정치적 성과, 제 이름을 남기려는 욕심. 그게 저를 눈멀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잖아요. 아마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카이로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도시였어요. 피레우스에서 강석훈 지사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세요? 아마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네, 한국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진심을 보여야 해요. 아마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한국에 보낼 공식 제안서예요. 단계적 재협력 계획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작성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이집트 한국 협력 재개 제안.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첫걸음은 지금 떼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겸손한 어조, 구체적인 반성, 그리고 진심 어린 협력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니, 당신이 쓴 거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장님과 함께 일하며 배운 걸 모두 담았어요. 그리고 피레우스에서 본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습도요. 저는 아마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애써줘서요. 국장님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제 함께 고쳐나가야 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카이로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 한국과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 노력에 달렸어요. 아마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피레우스 소식을 확인하고 있어요. 한국 그리스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피레우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중해 전체 물동량의 5%를 처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이 만든 기적이에요. 이집트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가면서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답변이 왔어요. 이집트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거절은 아니었어요. 희망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니는 이제 신임 국장의 특별보좌관이 됐어요. 한국과의 재협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적임자예요. 데이터를 존중하고 진실을 말하며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여전히 공직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제 경험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오만이 초래한 국가적 재앙 한 관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글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증된 파트너의 가치,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협력의 힘으로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다시 이집트를 믿어줄 수 있기를, 우리가 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파루크 엘사이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한 이집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과 손잡은 그리스는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죠. 진정한 파트너의 가치는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신뢰에 있습니다. 이 교훈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